안녕하세요. 평택과 대전에서 성거리 무속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테이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내년 해에 이제 용이 큰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큰 해에 큰 동물을 사주를 갖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아주 기운이 좋아요. 그래서 뭐 재능도 아주 많을 것이고, 그리고 두뇌도 발달이 잘 됐으니까 이게 재능도 많겠죠. 그리고 손으로 만지는 것도 재주도 있고, 그리고 뭐 먹을 복 같은 거나 자기가 필요한 모든 재물들은 안고 태어나는 그런 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제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띠가 높다 보니까 조금은 버거울 수는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부모들이 조금 힘들 수도 있어. 물론 개개인의 차이는 조금씩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본다면 여자아이들은 큰 해띠에 태어나면은 조금은 본인도 좀 힘들어. 그리고 돌려 얘기하지 않으면 남다른 기운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무슨 기운이? 신의 기운이 많다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평범한 사람보다는 굉장히 아기들이 모든 게 빨라. 뭐 말도 다른 아이들보다는 빨리 할 것이고, 두뇌 회전도 굉장히 발달돼 있을 것이고, 굉장히 똑똑한 아이는 맞아요. 근데 조금 개인으로 살아가기는 조금 버거운. 그래서 뭐 부모님들도 이런 아이가 태어난다면은 부모님들도 조금 영향을 미치는 부모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거기서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 아기가 용띠야, 여자아이가. 그죠? 큰 띠잖아. 근데 부모님이, 아버지가 띠가 좀 약한 띠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아이한테 부모님이 조금은 눌리는 기운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조금 버겁죠. 그래서 남자아이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이들이 이제 생일이 예를 들어서 뭐 1월달에 태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달이든 상관이 없어. 근데 애기들이 생일이 초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라고 하면 1일에서 10일 그 사이를 이제 초라고 하겠죠. 근데 그때쯤에 어느 달이든 상관없이 초가 생일이 껴있는 사람들은 사주가 또 좀 달라. 더 힘들어. 그리고 약간 성격의 기복도 있고 좀 재주가 많은 만큼 한 가지에 집중하기는 힘든 그런 경우도 아주 많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청룡의 해에 아이들이 태어난다면 부모님들도 이제 이런 거를 조금씩 참고를 하시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참고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뒤로 생일이 좀 이제 뭐 10일이 넘어가서 뒤로 가면 우직한 것도 있고, 성실함도 그 안에는 우직함 속에 성실함도 배어 있고, 그러다 보면 내 주변에서 인정받을 일도 많지. 어딜 가도 인정을 받는, 내 자리가 항상 있는 그런. 생일이 초인 사람들이 조금은 힘들어요. 어느 누구든지 간에 그런 게 있죠.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저희들이 하는 말이, 그럴 때는 아이들하고 부모님하고는 이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아이가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은 떨어져 있어라.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 대학을 가거나 고등학교를 들어갔어. 그럴 때는 이제 뭐 학교가 조금 거리가 있거나 이럴 때는 그냥 조금 떨어뜨려 놓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성인이 될 무렵이 되다 보면 아이도 성향이 바뀌잖아요. 성인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은 큰 띠끼리 뭐 살짝 부딪히는 일이 있을 수 있어. 잠깐. 근데 그때만 살짝 피해 가시면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살짝 성인이 될 그 단계만 좀 비켜서 가시면 크게 뭐 부딪히는 일은 없다고 저는 봐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용띠를 가진 이 분들이 굉장히, 아까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용띠 분들이 갖고 있는 성향 특성상 머리 회전이 굉장히 잘 돼.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그 똑똑한 두뇌를 가지고 좋은 쪽으로 이거를 이제 뭐 발달이 돼서 뭐 어느 큰 공공기관에다가 뭐 내 이 두뇌를 활용을 해먹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여러 군데가 많잖아요. 뭐 연예계도 많고 문화계 이런 데도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내지는 사업 쪽으로 그런 쪽으로 풀어 먹으시면 정말 좋은데, 이게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잔머리라 그러잖아요. 그런 게 발달이 되다 보니까 쉬운 일을 찾게 되는 거야. 남들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가는 방법.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말을 좀 많이 듣죠. 그래서 머리가 워낙에 두뇌 이게 회전이 너무 잘 돼서 그래.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굉장히 재치도 있고 언변술도 좋으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다고 얘기들 하시죠. 예를 들어서 뭐 직업을 가져도 약간은 금융계통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자가 들어있는 정식으로 정법으로 가는 것보다는 약간의 불법으로 가시는 분들 내지는 뭐 사업을 해도 약간의 변수가 있어서 편법을 쓰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다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잔머리의 대가예요. 이분들이 용띠들이. 그러다 보니까 잔머리의 대가들이다 보시니까 이제 흥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야. 응? 망하거나 흥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답이 없는 게 중간이 없고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분들은 조금은 릴렉스를 조금 하셔서 평균치를 가시면 괜찮아. 그러다 보면은 뭐 노후가 좀 되시면 뭐 50대 후반이 딱 접어드시면은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뭐 3, 40대는 괜찮다가 40대 후반에서 50대가 딱 꺾여 들어가시면 그때부터는 내리막 타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또 그래서 용띠 분들은 돌다리를 두들겨라. 그렇게 조심조심 하셔야 돼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생일이 뭐 1일에서 10일 안에 태어나는 아이가 성격에 기복도 좀 많고 변수가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자아이들 또한 생일 달도 마찬가지예요. 초에 한 3월 안쪽으로 태어나는 아이보다는 뒤쪽으로 가는 게 훨씬 좋아. 뒤쪽으로 가는 게 훨씬 좋고 뭐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뭐 그닥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년이 청룡의 해잖아요. 응? 내년이 청룡이 뭐 흔치 않는 청룡의 해야. 그래서 갑진년에는 아마 태어난다 하면 아이들이 남자아이도 그렇고 여자아이도 그렇고 봤을 적에는 원래 용띠들이 갖고 있는 이런 기운들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장깨를 부는 기운이 많잖아. 그러면서도 머리가 있다 보니까 정치 쪽에서나 예능 쪽에서도 아마 인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 친구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태어나는 우리 청룡의 아이들은 그래서 좀 평범한 사주들은 거의 없다. 청룡의 제일 좋은 달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는 3월도 괜찮다고 봐요. 음력이에요. 음력 3월도 괜찮고 5월도 괜찮고 저는 8월, 10월, 12월 남아. 저는 이거 괜찮다고 봐. 여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생일년을 가진 것보다는 뒤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하죠. 여자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성향이 그렇지 않아도 이게 용띠다 보니까 이 높은 기운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요란스러운데 생일이 또 앞으로 오면 이게 좀 더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저희 같은 이런 신의 기운도 더 많이 발달이 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뭐 아이들이라서 좀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런데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이니까 사고수 같은 것도 빈번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도 조금 힘들어. 나중에 성이 돼서 내 만약에 배필을 만난다든가 뭐 이성을 만난다든가 했을 적에 그때도 조금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생일이 뒤로 미뤄가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게 아이들이 내 사주를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제왕절개 수술이라는 걸 하시잖아. 옛날에는 아플 만큼 아파서 자기가 태어나는 뭐 다 정해져 있어. 사람은 가는 것도 그렇고 태어나는 것도 그렇잖아.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냥 뭐 좋은 날이다더라 하면은 그 날에 맞춰서 낳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가 그냥 정해서 이날 낳고 싶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애기들이 내 사주를 고스란히 갖고 나오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든 거야. 그래서 여자아이는 가능하면 뒤로 가는 걸 저는 추천을 합니다. 어차피 수술을 거의 하실 거니까 이건 조율을 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걸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조금 약간 이제 빗나간 얘기인데 만약에 내가 토끼띠나 쥐띠가 됐어. 근데 내가 뭐 토끼띠인데 나보다 더 작은 띠가 쥐띠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쥐는 어떻게 해야 돼? 쥐보다 아래에 있는 건 없잖아. 그죠? 토끼나 쥐보다는. 그러면은 그때는 그냥 내 머리만 갖고 먹고 사는 거야. 그냥 잔머리만 먹고 사는 거지. 그래서 사주를 열어보면 쥐띠들이나 토끼띠나 닭띠들이 정말 똑똑하세요. 정말 아주 많이 똑똑해. 일반인들보다 훨씬 머리 회전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내가 우직함과 성실함보다는 내 머리와 언변술로 먹고 사는 분들이 많거든. 그래서 내년에는 청룡의 해에 태어나시는 아기들하고는 어울리는 뭐 띠라고 하면 그냥 좀 작은 띠, 작은 동물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겠죠. 내년에 태어나는 우리 이 용띠 아이들은 어느 집집마다 이제 이건 다 저는 해당한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는 아기들이 태어나면서 사주가 바뀔 수도 있고 내 가정이 뿌리채로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를 꼭 한번 저는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임신을 할 계획이야. 그러면 지금 임신을 하면 내년에 낳겠죠. 10달이니까. 근데 그럴 분들은 좀 참고해서 들어줬으면 좋겠어. 만약에 올해 우리 집에 상을 당했어. 그러면 저는 아이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워낙에 내년에 띠가 높은 띠인데다가 상문을 껴서 아이를 엄마가 출생을 한다 하면 아주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는 잔병치레를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명이 아주 짧을 수도 있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면 뭐 새 식구가 늘어나면 3년을 두고 봐야 된다. 아기가 새 생명이잖아.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물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상문을 끼고 만약에 내년에 태어나신다 하면 조금 많이 힘들죠. 아이도 힘들고 부모님도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문을 만약에 오래 끼고 있는데 아이를 가질 계획을 가지셨으면 이거를 뭐 믿으시는 분들은 가까운 무속인을 찾아가서 요거를 해결을 좀 하시고 아이를 가지시든지 아니면은 좀 피해 가시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상담을 할 때 뭐 저희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인간이 떠도는 것 같지만 저희들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을 실어서 저희가 상담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르신들이 주시는 말씀은, 신령님들이 주시는 말씀은 그래요. 상문을 끼고 있을 때는 아이를 갖지 마라 이래요. 근데 그 이유는 상문을 끼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이 명이 짧은 아이가 굉장히 많아. 근데 머리가 좋지만 글문장이 잘 열리지 않거나 아니면은 문제 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이게 성장을 하면서. 그래서 뭐 학업을 해야 되는 나이에 학업을 중단을 하는 아이들도 많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엄마 아빠 속을 썩이는 일밖에 없잖아. 공부를 해야 되는 나이인데. 그래서 저는 올해 만약에 집에 상문이 들어있었어, 누가 돌아가 있었어, 그러면 내 직계 식구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친정이나 시댁 쪽으로. 그랬으면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뭐 가까운 데 가서 무속인들한테 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요거를 정리를 한번 하시고 나서 아이를 가지는 거를 계획을 세우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하시다 보면 아기가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점점점 아이들도 잔병치레들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은 엄마 아빠도 많이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면 집안에 불화설도 생기겠지. 그래서 저는 요거는 꼭 당부를 드리고 싶어. 혹시 아이들을 가질 계획이 계신 엄마 아버지들이, 엄마 아빠가 계시면 요런 거는 조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임신을 했어요, 엄마가. 아이가 벌써 태중에 있어. 그러면 내년에 이제 출산을 할 거 아니야.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냥 엄마들이 조금 나는 그런 거 믿지 않아, 그러시지 마시고 길게를 봐야 되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그래서 그냥 상담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 태어나서라도. 그렇게 해서 가서 보면은 이제 그 사주를 이제 우리 식구들이 놓고 이렇게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아이의 사주가 분명히 나올 거야. 그러면 이 아이는 어찌어찌 해야 됩니다 하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상문이 들어있어서 애가 이래서 태어났네 라는 게 분명히 나와. 그러면 거기 합당한 거를 뭐 어떤 행위가 있을 거예요. 그걸 정리를 하는 방법도 있어. 이거 하고 그렇게 하시고, 뭐 이 아이가 아까도 말씀드리면서 명이 좀 짧다든가 잔병치레를 한다, 학업이 길게 가지 않을 것 같다, 학업 문이 열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럴 때는 이제 뭐 이 무속인들한테 아이 사주를 팔아주는 게 있어. 명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또 해서 빌어 가시면 아이가 또 훨씬 좋아지죠. 훨씬 부드러워지고 좋아집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